물어볼게요. 전기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전기라는 단어의 시작. 일렉트릭. 이 단어의 어근은, 그러니까 단어의 시작에 단어의 뿌리는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어의 반짝거리다, 반짝반짝 빛이 나다라는 단어 엘렉트라로 갑니다. 참고로 이 단어의 뜻을 이 단어로 부르던 돌이 있어요. 사실은 돌이 아닌 돌. 돌로 불리는데 돌이 아닌 돌이 있어요. 뭐게? 호박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박이라고 하는데 그 주라기 공원 처음에 나오는 그 중요한 바로 그 돌멩이. 소나무 진액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광물이에요. 얘를 동물 가죽에다가 이렇게 문지르면 반짝반짝반짝반짝 스파크가 파파파파팍 튀어요. 정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에서부터 전기라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엘렉트릭.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일단 시험기간 속성으로 3주간 전기를 할 거예요. 정전기, 전기회로, 전자기 해가지고 3주간 진행을 할 건데 첫째 날 배우는 게 정전기, 혹은 우리가 마찰전기라고 부르는 걸 하나를 할 거고요. 여기서 정전기라고 하는 정은 정지된, 즉 현상을 말하는 거고, 마찰전기의 마찰은 이 전기적 현상이 만들어지는 발생 원인에 대한 겁니다.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현상이고요. 그래서 정전기와 마찰전기, 그리고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과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을 활용하는 검전기 활용까지 해서 배울 거예요. 차근차근. 오케이? 이번 주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작은 거예요. 다음 주에 할게. 직유회로라는 거. 직유회로는 사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많이 합니다. 건전지랑 꼬마 전구 같은 거 연결해서 불 켜지고 불 꺼지고 하는 거 있죠. 회로 만들고 건전지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전구도 직렬 연결, 병렬 연결하면서 밝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등등등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5학년이냐 6학년이냐? 6학년에 있지. 그때 아마 그거 배운 기억이 있을 거예요. 건전지 2개, 전구 2개를 활용해서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전구의 밝기가 다르게 나타나잖아. 가장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됐는데? 혹시 기억해? 전구 2개, 건전지 2개를 다 연결해서 가장 밝게 만드는 법. 전구는 병렬로, 건전지는 직렬로 연결하는 게 가장 밝거든? 그 반대로 하면 전구를 직렬로, 건전지를 병렬로 하면 제일 어두워져요.
그렇다고까지가 초등학교 때 배워. 실험해보고 비교하는 걸로. 근데 그게 밝기가 몇 대 몇이 되는지까지 계산할 수 있게 하는 게 중학교 과정에서 나와요. 개념적으로는 근데 시키진 않습니다. 계산을. 혹시나 모르니까 가르칠 거예요. 다음 주 내용. 여기서 전력이라는 개념까지.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배우는 게 전자기. 전자기라 그래서 배우는 게 두 가지예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서 나타나는 자기장. 원래 우리 자석 주변에 나침반 뿌려놓거나 자석 주변에 철가루 뿌리면 그 특정한 모양이 나타나잖아. 그죠? 그 자석에 힘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자석 주변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전기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나타납니다. 요거 하나 배우고, 그러면은 이 도선이 자석 부근에 있는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면 힘이 생기겠죠. 왜? 자기장끼리 겹치니까. 자석끼리 서로 밀어내고 당기는 것처럼. 그 개념이 전자기력.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전자석을 배우고 여기서 전동기를 배울 겁니다. 여기까지가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전기 내용이에요. 오케이? 양이 많습니다. 일단 너희 학교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래요. 나는 걱정입니다. 지금 몇 주 남았다고. 3주? 오늘 금요일이니까 2주. 2주 반 남았는데 이제 마찰 전개한다며. 여기까지로 예상됩니다. 솔직하게. 학교 과학 몇 시간 들어있어, 일주일에? 4시간이야? 힘들 것 같은데. 요 부분을 대충 나가지 않는 이상은 여기까지일 수도 있어요. 혹시나 시험 범위 바뀌었다 그러면 말해줘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는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그지? 자, 책을 한번 펴봅시다. 제일 처음에 뭐부터 나오죠? 갑자기 원자가 나오죠? 왜냐하면 전하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원래 책 순서대로 안 하잖아. 내 스타일 알잖아. 단지 책은 여러분한테 과제 내줄 적당한 문제가 많은 걸로 골랐을 뿐이에요. 하이탑 이 책이 어렵고 쉽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가르치는 거 기준이지. 그지? 맞지? 전하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 전기에서는. 전하라는 거는 어떤 전기적인 현상이나 성질을 일으키는 성질 혹은 그 세기 혹은 그 성질을 띠는 어떤 전기와 관련된 뭔가를 일으킬 수 있는 성질 자체, 원인, 성질, 원인, 그 입자 혹은 그 성질이나 원인의 세기를 우리가 그냥 퉁 묶어서 전하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호는
Q를 쓰고요. 전하의 기호는. 그리고 이 세기가 있다는 말은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맞죠? 그래서 그 단위는 C, 대문자 C라고 쓰고 쿨롱이라고 읽습니다. 쿨롱이라는 사람이랑 학교에서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아직 안 들었어? 원래 선생님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물리학에서, 과학에서 쓰이는 단위 중에 대문자로 쓰이면 뭐다? 사람 이름이다. 그리고 그거랑 관련해서 뭐 한 사람이다? 가장 큰 업적을 만든 사람 이름이다. 오케이? 응? 자, 근데 여기 잘 봐봐. 정기적인 현상이나 성질이라 그랬잖아. 우리가 전기와 관련돼서는 뭐가 있다 그랬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지? 그래서 플러스 전하와, 즉 플러스 성질을 띠는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전하가 있다는 거야. 플러스 전하가 뭐가 플러스 전하냐면 원자핵이에요. 정확하게는 원자핵 안에 있는 뭐가 플러스지? 우리 원자 배웠잖아. 뭐가 플러스야? 원자핵 안에 있는 뭐가 플러스야? 핵? 그렇지. 핵 안에는 양성자랑 중성자랑 있는데 그 중에 플러스는 양성자라 그랬잖아. 그러면 마이너스를 띠는 것은? 음성자. 이씨, 내랑 화학한 거 맞아. 그쵸. 전자가 있잖아. 문제는 이 전자, 즉 이 전자가 자유전자가 돼서 이 원자 저 원자로 돌아다니면서 원자가 전기를 띠기도 하죠. 그걸 뭐라 그래?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된 원자를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온이죠. 이온인데 그럼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온을 뭐라 부르면 좋을까? 그렇지. 양이온.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온은? 그렇지. 음이온. 그리고 원래 중등에서 가르치면 안 되는 거 하나 더. 근데 이거 알면 중등에 정전기 공부할 때 되게 편하니까 원래 중등에서 안 가르치는 거 하나만 더 배우자. 바로 뭐냐면 양공이라는 거야. 양공. 양이라는 걸로 봐서 플러스 전하라는 건 알겠죠? 공이란 건 뭐냐면 구멍이란 뜻이야. 뭐냐면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를 양공이라고 합니다. 쌤, 근데 왜 얘가 플러스예요? 전자가 빠졌으니까 플러스야. 잘 봐봐. 여기 빈자리 있죠? 자. 민준이가 일어나서 요 빈자리 와서 잠깐 만져봐봐. 자. 잘 봐. 민준이는 여기서 일로 왔죠? 그랬더니 양공은 어디로 갔어? 저기 양공이 생겼지. 네가 전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양공이 움직이는 방향이 어때? 반대로 움직였죠. 알겠어? 이거 무슨 소린지? 봐봐. 여기 양공이 있었고 여기에 어떤 전자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 전자가 이쪽으로 옮겨왔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여기에 전자가 채워졌고 이쪽 자리가 이제 뭐가 됐다? 양공이 됐지. 자, 이쪽이 전자가 이동한 방향이고 그 반대쪽이 뭐가 이동한 방향이다? 양공이 이동한 방향이 되잖아. 그죠?
우리 지난번에 원소 원자 구조할 때 양성자 중성자는 전자 무게 1800배가 넘는다 그랬지. 하나하나 알갱이가 되게 크고 무겁다 그랬잖아. 그래서 양성자나 중성자는 핵에 있고요. 자기 스스로 잘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잘 없어요. 무거워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는 건 뭐가 흐르는 거냐?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잘 생각해봐.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라고 배웠죠? 무슨 극에서 무슨 극? 그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배웠지. 중등에 올라와서 처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전기회로 배우면 전자는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나가서 플러스로 들어간다라고 배워야 돼요. 반대지. 맞잖아. 전자랑 전류랑 반대잖아. 근데 실제로 뭐가 움직인다고? 전자가 움직여요. 양전하가 없어. 움직이는. 근데 우리는 움직이는 건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 전류는.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좀 이따가 정전기 같은 걸 설명할 때 양공을 가지고 이해하면 되게 편해. 알겠어요? 그래서 전자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가서 생긴 빈자리를 뭐라고 하자? 양공이라고 하자. 뭐라고?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를 양공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필기하세요. 자, 마찰 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마찰 전기라고 하는 말은 자, 기본적으로 부도체끼리를 마찰시켜야 됩니다. 도체는 자유전자가 있고 자유전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마찰전기가 생기지 않아요. 붙어있는 동안 다시 돌아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도체 간의 마찰로 인해 자유전자가 이동하여 발생합니다. 근데 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느냐가 이 내용이에요. 쿨롱 법칙. (1학년) 과정 여러 가지 힘할 때 가르쳐 줬죠, 내가. 기억을 까먹었을 거지. 그지? 1학년 과정 여러 가지 힘 할 때 공식으로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니는 이제 처음 듣는 거고. 쿨롱 법칙이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F는 비례상수 K에 R제곱에 Q1 곱하기 Q2입니다. 해석하자면 두 전하 Q1과 Q2 사이의 상호 비접촉 전하에 의해서 생기는 비접촉 상호작용입니다. 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힘의 크기가 두 전하량 곱에 비례하고 그 힘의 크기가 두 전하
두 전하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 즉 무슨 소리다? 각각의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전기력의 세기는 커지고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힘이 약해집니다. 사실 요 힘이 뭐랑도 연결되냐면 우리 바로 지난주에 이온 배웠잖아. 맞죠? 이온 결합에서 이온끼리 서로 뭉쳐지는 힘의 크기가 이 전기력의 법칙에 적용을 받거든. 그래서 염화 나트륨보다 산화 마그네슘에 녹는 점이 훨씬 높게 돼요. 왜? 염화 나트륨이 몇 가야?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산화 마그네슘이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결합력이 누가 더 클 거다? 산화 마그네슘이 더 크겠죠. 이가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두 전하의 곱이 0보다 크면 청력, 서로 밀어내고요. 두 전하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인력, 서로 끌어당깁니다. 요게 전기력인데, 봐봐. 아까 우리 원자 구조 배웠잖아. 맞죠? 원자에는 가운데 핵이 있고, 핵 주위에 뭐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잖아. 그지? 우리 핵의 플러스 전하의 세기는 뭐랑 일치한다? 원자 번호죠. 왜? 원자 번호가 뭐라 그랬는데 지지난주에 원자 번호가 뭐랑 똑같다? 양성자 개수를 했잖아. 맞지? 그리고 주위에 돌고 있는데 전자인데 요 둘 사이의 직선거리가 R이잖아. 요 둘 사이의 거리가 R이라고요. 그럼 R은 사실 뭐예요? 원자 반지름이 돼버리죠. 맞지? 이것으로 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다? 원자마다, 원소마다 핵이 전자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다 다르겠죠.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런 원자들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화합물, 물질마다 원자마다 핵이 전자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물질마다 자기 물질의 표면에 존재하는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잡아놓고 있는 힘의 크기도 다 다를 거 아니야. 원자마다도 다르니까 물질마다 다를 거 아니야. 그지? 맞죠? 여기서 어떻게? 잘 봐봐. A라는 부도체랑 B라는 부도체를 서로 마찰을 막 시켰어. 서로 다른 부도체 A, B를 마찰을 시켰더니 어떻게 돼버렸다? A에 있던 전자 중에 일부가
요렇게 B 쪽으로 뿅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A 쪽에 있던 전자들이 A랑 B랑 막 마찰시켰더니 B 쪽으로 넘어갔어. 이건 무슨 소리야? B가 A보다 전자를 당기는 힘이 더 강했다는 소리다. 그지? 맞죠? 그러니까 넘어갔을 거 아니야. 근데 잘 봐봐. A에 생긴 요 구멍, 요게 뭐라고? 아까 우리 배웠는데? 그치, 얘가 양공이야. B에 생긴 얘 뭐다? B에 추가로 생긴 얘네들? 무슨 전자로 부른다, 얘네들? 이렇게 도망쳐 나온 전자를? 얘네들이 자유전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 때 A는 전자를 잃어버리고 같은 뜻이죠. 양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된 거예요. 즉 A는 양공이 생겼으니까 지금부터 무슨 전기를 띠게 된다? 물체 A는 플러스 전하가 되는 거야. 그럼 B는 뭐를 얻어서?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전이란 무슨 뜻이다? 물체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 얻으면 마이너스, 잃으면 플러스. 특정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 물체가 전자를 당기는 힘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키면 전자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단 말이야. 이렇게 전자가 옮겨가서 A는 지금부터 무슨 전기? 플러스. B는 지금부터 무슨 전기?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 대전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어갈 테니까 요거 필기. 자, 결국 대전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킴으로써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센 녀석이 전자를 당기는 힘이 약한 녀석의 전자를 받아와서 생기는 거잖아. 그럼 보자. 물질마다 전자를 당기는 크기는, 힘의 세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따라서 물질과 물질을 비교하는 것도 그때그때 달라지지 않고 늘 정해져 있겠다. 그치? 맞지? 전자를 잘 뺏기는 놈이 있고 잘 받아오는 놈이 있는데, 언제는 얘가 A랑 B랑이 물질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맨날 A는 맨날 뺏기고 B는 맨날 얻어와야 되지. 오늘은 A가 뺏겼는데 내일은 B가 뺏긴다. 이런 일이 말이 돼? A랑 B랑 마찰시키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이 전자가 전자를 당기는 힘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과 관련된 개념들이 나옵니다. 자, 단어 뜻 맞추기. 대전체 무슨 뜻일까요? 쉽다. 대전이 된 물체입니다. 전기를 띠게 된 물체.
그러면 얘는 좀 어렵다. 대전열. 뭘까? 땡! 그래서 낚으려고 일부러 하는 소리죠. 여기서 말하는 열은 히트가 아니고 영어로 표현하면 라인업. 그럼 무슨 소리야? 네, 줄 세우기죠. 줄 세우기. 상대적인 대전과 관련된 서열을 대전열이라고 해요. 중등 과정에 나올 수 있는 걸 풀로 다 적으면, 풀로 다 적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거나, 원래는 주는데 혹시나 몰라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5개 정도만 외우자.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적어 드릴게요. 털상 유명 종나 고플에 첫 글자만 딴 겁니다. 요 앞쪽이 플러스, 요 맨 뒤쪽이 마이너스예요. 자, 각자가 이제 어떤 단어의 첫 글자인지 맞춰보자. 털. 털가죽. 우리한테도 있죠. 있네요. 털가죽. 자, 상아. 코끼리 금리. 리. 요건 요즘 아니잖아. 명주. 그 비단 실크 말이야, 실크. 그치. 무. 무. 자, 쉽다. 있네요. 요건 좀 어려울 거야. 에보나이트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좀 생소한 물질이 뭐가 있죠? 에보나이트. 그렇죠? 에보나이트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요. 셀프 주유소 가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 넣은 거 본 적 있는 사람? 기름을 넣을 때 여러분들이 밖에 신경 안 쓰죠? 폰 들고 딴짓 안 하고. 그 셀프 주유소 주유기에 보면 정전기 방지 패드에 손대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거 보면 동그랗게 뭐 플라스틱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얘입니다. 그리고 또 뭐 여기 어디에 있냐면, 이거 여러분들 잘 모를 건데 붓글씨 쓸 때 서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화선지 이거 꾹 눌러놓는 길다란 막대기 있잖아. 그 고무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닌 뭔가 이 검은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주로 이거예요. 자, 요쪽에 플러스가 적혀 있고 요쪽에 마이너스가 적혀 있지. 이게 무슨 소리냐? 앞쪽으로 갈수록 뭐가 되기 쉽다? 플러스가 되기 쉽다. 즉, 전자를 잃는다. 뒤쪽으로 올수록 마이너스가 되기 쉽다. 즉, 전자를 어떻게 된다?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서 마찰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거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꼭 알고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털, 유, 명, 고, 풀. 요 5개만 외우면 돼요. 그럼 봐봐. 유리막대를 털가죽과 마찰시키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어디에 있는 전자가? 털가죽에 있는 전자가 어디로? 유리막대로 오니까 털가죽은 전자를 잃어서 무슨 전하를 띠고? 플러스 대전체를 띠고. 유리막대는 전자를 얻어서 어떻게?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봐봐. 유리막대를 명주 헝겊에다 문지르면 이번엔 어떻게 된다? 유리막대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명주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장 강한 대전체, 가장 강한 전하를 모으고 싶으면 뭐랑 마찰시키면 좋을까? 그렇지. 가장 잘 털리는 녀석과 가장 잘 터는 녀석을 마찰시키면 끝까지 털 수 있겠죠. 좀 오버해서 빤스 빼고 다 털 수 있겠지. 홀라당 그냥. 그죠? 그렇게 되고 그 중에 자주 나오는 게 요 5개입니다. 중등 과정에서는. 알겠어요? 자, 요렇게 되는 게 대전열이고 그리고 세 번째 방전입니다. 여러분들 방전이라는 말을 어디에 써요? 언제 써요? 핸드폰 꺼졌을 때. 배터리 방전됐다. 그런 말 많이 쓰죠. 그죠? 방전이란 어떤 것이냐? 정전기에서 말하는 방전은 공기 중의 자, 요렇게 쓰면 뭐게? H2O 가스. 그렇지. 수증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 플러스 대전체에게는 전자를 제공해주고 플러스 대전체가 가서 전자를 막 넣어줘. 플러스 대전체가 뭐야? 지금 전자가 부족해서 양공이 많은 애들이잖아. 그지? 걔네들한테 막 전자를 넣어줘.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대전체에는 어떻게 한다? 똑같이 자유전자를 강탈합니다. 뺏어. 야, 너 전자 많다며 좀 내놔. 그럼 마이너스 대전체한테서 전자를 뺏어오고 그 뺏은 전자를 플러스 대전체한테 막 넣어줘. 그러면은 정전기를 한번 띄게 된 물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점? 이렇게 함으로써 대전체가 어떻게 된다? 정기적으로 중성으로 돌아와 버리겠죠. 그지? 여러분들 정전기 같은 현상 언제 많이 생겨요? 여름에 많이 생겨요? 겨울에 많이 생겨요? 겨울에 정전기 많이 생기지. 여름보다. 왜 그럴까? 바로 이거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으면 수증기 때문에 방전 현상이 빨리 일어나요.
근데 겨울철은 공기가 건조하잖아. 건조하다는 말 자체가 무슨 소리예요? 공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적다는 소리죠. 공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적으니까 어떻게 돼? 방전이 잘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럼 한번 대전된 물체는 상당히 더 오랜 시간 동안 대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습기가 많으면 빨리 방전돼서 중성으로 풀려버리겠지. 정전기가 사라지는 거죠. 알겠어요? 정리. 자, 이 질문부터 또 던질게요. 유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운동 종목 말고. 유도. 자기 원하게 만드는 거. 따라오게 하는 거. 유도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끌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둘이 한 말이 맞죠. 내가 원하게 이렇게 꼬셔오는 거. 이런 걸 우린 유도라 그래요. 특히 이제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찰들이 그 유도신문 해가지고 경찰이나 나쁜 검찰들이 범죄자가 아닌데 잡혀온 사람이 그 사람이 범죄를 지은 것처럼 막 말을 꼬셔가지고 말실수하면 그래 네가 했네 이 자식아 하고 잡아가고 막 그런 걸 유도신문이라 그러거든. 응? 자, 뭔가를 이끌어내는 걸 유도라 그래요. 지금 오늘 배우는 게 정전기 유도입니다. 그러면 정전기 유도란 뭐냐? 도체 내부에 있는 자유전자의 이동을 도체 외부에 있는 대전체를 접근시킴으로써 이끌어내는 거. 이거를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도체 있잖아요. 사실 흑연을 제외하고 나면 도체는 대부분 금속이죠. 맞지? 전기가 고체에서도 전기가 통하는 건 금속들이잖아요. 얘네들은 원래 어떻길래 도체냐면 사실 원자가 원자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양이온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양이온만 존재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양이온들끼리 서로 같은 전하니까 인력이다, 청력이다? 같은 전하끼리 서로 들러붙는다, 튕겨낸다? 튕겨내겠죠. 그럼 원래 이렇게 금속 원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전부 다 양이온인데. 왜 붙어 있을 수 있냐면 얘네들이 쫓아낸 이 전자들 있잖아요. 이온이 되면서 쫓겨난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전자들이 자유전자라고 해서
특정 원자에 매여서 그 원자만을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양이온 사이를 엄청나게 빠르게 막 움직여 다녀주고 있는 거야.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여 다니면서 양이온들 사이의 청력을 인력으로 바꿔서 붙여주고 있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누가? 자유전자가. 그래서 자유전자가 많으면 당연히 금속은 결합력이 어떨 것이다? 더 강하겠죠. 자유전자로 붙어 있으니까. 그지? 맞죠? 요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전기 유도는 뭐냐? 도체 가까운 쪽에 플러스 대전체를 접근시키는 거야. 플러스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이 도체 내부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어떻게 될 거다? 인력을 받아, 청력을 받아? 얘 플러스 전환데 자유전자들이 인력을 받겠죠. 인력을 받아서 이렇게 끌려온단 말이야. 플러스 도체 쪽으로, 플러스로. 어느 정도 자신들의 결합을 파괴시키지 않는 범위 아래서 최대한 이쪽으로 들러붙을 거라고, 자유전자들이.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자유전자가 모이겠죠. 움직일 수 있는 한. 그지? 여기에 자유전자가 모이면 반대쪽에 뭐가 생겨야 돼? 아까 배웠는데 여기에 전자가 모였으면 얘네들은 어디서 왔을 거야? 반대쪽에서 왔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쪽에 같은 개수만큼 양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봐봐. 플러스 대전체 가까운 쪽에는 뭐가? 자유전자가 모이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먼 쪽에는 뭐가 생기니까? 양공이 모이니까 무슨 전하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만약에 접근시킨 대전체가 마이너스면 도체 내부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 이번에는 전자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그렇죠. 이번에는 전자들이 오른쪽으로 몰려갈 거고. 그럼 왼쪽에 뭐가 모일 거다? 그렇죠. 똑같이 양공이 모이겠지. 이번에는 이쪽에 뭐가? 양공이. 반대쪽에 뭐가? 자유전자가 모일 거 아니야. 자, 근데 여기서 왜 전자만 이동한다? 왜 전자만 움직인다? 그쵸. 플러스 전하인 핵 혹은 양이온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뭐만 움직인다? 상대적으로 더 작고 가벼운 자유전자만 움직이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 되죠? 자, 요렇기 때문에 요렇게 움직이는 현상.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다 봐봐. 대전체 가까운 쪽은 무슨 극? 반대극이죠. 맞지? 대전체 먼 쪽은 무슨 극? 같은 극이지. 그지? 자, 대전체 반대는 무슨 극? 반대극이잖아. 얘 플러스잖아. 양공.
대전체 모음 쪽은 무슨 극? 같은 극이죠. 맞지? 자, 그럼 물어보자. 이렇게 됐을 때 대전체와 물체 사이에는 인력, 청력. 그렇죠. 이렇게 되었을 때도 대전체와 물체 사이에는 무슨 힘? 인력이 생기는 거죠. 서로 반대극이 가까우니까 끌어당기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이해가 돼요? 잠시만. 이렇게 정전기 유도가 도체에서 잘 일어나는데 부도체에서도 일어나요. 부도체에서 생기는 정전기 유도를 우리는 조금 유식한 말로 유전분극 현상이라고 합니다. 유전분극 현상은 주로 이제 우리가 중등 범위에서는 분자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각이 이미 분리되어 있는 분자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자들을 극성 분자라 그러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물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물 분자는 어떻게 그리죠? 산소 원자가 최외곽에 전자가 6개가 있다. 그지? 응? 여기에 수소 원자가 공유결합으로 결합하죠. 그지? 요만큼 수소 원자 거, 그리고 산소 원자는 이만큼에서 산소 원자. 이렇게 해서 물 분자가 그려지잖아. 근데 생각해봐. 자, 첫 번째.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가 몇 개? 1개. 그 전자 1개가 지금 보니 여기 공유결합으로 이쪽에 묶여있네? 그지? 그럼 요 바깥쪽에 전자가 있을 확률은 사실상 없죠. 거의 없는 거지. 그럼 밖에서 원자핵 보이겠네? 사실상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죠. 전자 1개밖에 없잖아. 근데 그 1개 여기 잡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수소 원자 쪽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고, 물 분자는. 이건 고등과정 화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이거 설명해 준다고 내가 미리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지난번에 배운 거기 때문에 약간 이해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에 물을 봤더니 여기에 뭐가 있다? 딱 반대편 쪽으로 공유하지 않은 전자들이 더 있죠. 비공유 전자쌍이 있잖아. 즉 물은 이쪽에 전자가 더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게다가 이 공유 전자쌍은 말이 좋아 공유 전자쌍이지만 사실상 누가 가정한 거랑 마찬가지냐? 산소 원자가 가정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공유 전자쌍은 상당히 산소 원자 쪽으로 쏠립니다. 무슨 소리냐? 혹시 형이나 동생 있어? 형이나 동생 없어? 만약에 너희 둘이 형제라고 치자. 뭐 사실 따로 조금 알고 있다며. 아는 사이라며. 자, 만약 너희 둘이 형제라 치자. 네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꼬드김이 뭐냐면
친형제라고 쳐야 됩니다. 있다면 없으니 다행인 거야. 만약에 너희들이 형이라면 어떻게든 동생을 꼬셔서 이걸 성공해야 돼. 너희들이 동생이면 형이 이렇게 꼬시는 거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바로 뭐냐면 야 우리 이번에 세뱃돈 합쳐가지고 이거 하나 같이 사자. 이거 해서 니랑 나랑 같이 쓰자. 반반. 동생이 이걸 오케이 하면 바보죠.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전기 자전거를 사자고 그래. 형이. 자전거인데 전기 모터도 달린 거. 세뱃돈으로 혼자 살려면 비싸니까 내 세뱃돈 네 세뱃돈 합해서 같이 사가지고 우리 니랑 나랑 번갈아가면서 타자. 사는 순간 형 거죠 그거는. 그지? 맞잖아. 사는 순간 형 거죠. 부모님에게 공개적으로는 형제가 같이 쓰는 공용이라고 하지만 형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이거? 산소랑 수소가 같이 쓰는 공유 전자쌍이지만 사실 산소 거지. 왜? 산소가 수소보다 전자를 당기는 힘이 훨씬 세거든. 이해가 돼요? 아까 거랑 무슨 소린지? 이렇게 돼버리면 물 분자 자체가 우리가 보통 그리는 이 물 분자 자체가 수소 쪽이 플러스 전기가 되고 산소 원자 쪽이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지? 분자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극이 나뉘어져 있는 극성 분자라는 게 이 소리입니다.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흘러내리는 물줄기 옆에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무슨 일이 생길까?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줄기 옆에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 물이 대전체 쪽으로 휘죠. 왜? 자, 바로 이거죠. 아까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지? 얘가 플러스 대전체잖아. 그러면 봐봐. 플러스 성질을 띠는 산소 원자 쪽하고는 청력을 받을 거 아니야. 맞죠? 근데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수소 쪽하고는 청력인데 산소 쪽 거는 인력을 받네? 그지? 그럼 물 분자가 어떻게 된다? 뺑그르 돌아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돼? 먼 쪽이 플러스 극자, 가까운 쪽이 마이너스 극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 나니 무슨 힘을 받는다? 가까운 쪽이 힘이 더 클 거 아니야. 인력이 더 크겠죠. 맞지? 그래서 물살이 요렇게 대전체 쪽으로 끌려 들어오는 거야. 뭐 때문에? 정전기 유도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까운 쪽이 반대극, 먼 쪽이 같은 극. 그럼 물어보자. 물살이 흘러내리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는 거야. 그러면 바깥으로 밀릴까요? 안으로 끌려 들어올까요? 그냥 떨어질까요? 어떻게? 아니요. 이번에도 끌려와요. 봐봐. 이번에는 여기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플러스를 띠는 수소 쪽이 인력을 받는 거야. 마이너스를 띠는 산소 쪽이 청력을 받는 거예요. 그럼 물 분자가 어떻게 돼? 요렇게 돌아가 버린다고. 가까운 쪽이 플러스, 먼 쪽이 마이너스잖아.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된다? 인력을 받겠지. 그래서 물살이 어떻게? 이 경우에도 자 대전체 쪽으로 휘어지는 거예요. 즉 부도체의 정전기 유도, 즉 유전 분극에서도 어떻게 된다?
분자가 회전하여 인력의 크기가 청력의 크기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끌어당겨진다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요거 정리. 네. 자, 이겁니다.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양공을 가르쳐준 이유가 그겁니다. 이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버리잖아. 그럼 반대쪽엔 반드시 양공이 같이 생긴다고 이해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어떤 평소에는 전하가 없어 보이는 어떤 금속 조각이 있다고 치자고. 평소에 전하가 없어 보인다라는 말은 사실 무슨 뜻이다? 모든 위치에 플러스 전하 세기랑 마이너스 전하의 세기가 어떻다? 일치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자 500개가 갔다면 사실상 이쪽에 모이는 자유전자가 몇 개? 500개가 될 거 아니야. 이쪽 끝에 모이는, 그지? 그러면 이쪽에 모이는, 뭐가 모인다, 이쪽에는? 양공이 모이겠죠. 몇 개? 그쵸. 500개가 모일 거 아니야. 맞지? 양공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설명하면 여기는 전자가 500개 부족한 곳이고, 그지? 이쪽에는 전자가 500개 남죠? 맞지? 하지만 이 전체를 합하면 역시 정기적으로 중성이었죠. 원래 중성이었으니까. 그지? 전자가 움직이기 전에 중성이었을 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봅시다. 요거 내용 한 가지 설명, 한 두 가지만 딱 설명하고 마지막 쉬는 시간 가지고 마지막 검정기 설명하면 오늘 수업 끝이에요. 크기가 같은 금속구 두 개가 여기 이건 플라스틱 막대입니다. 전자 이동 안 하게. 플라스틱 막대 요렇게 꽂혀 있어요. 요쪽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얘네들 금속구 붙어 있음. 요렇게 되면 정전기 유도가 요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도체가 붙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일어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요쪽에서 요쪽으로 전자가 넘어오겠죠. 맞지? 이 전자들은 어디에? 요쪽 끝에 요렇게 쌓이겠지.
맞죠? 여기에 전자가 따다다닥 쌓인다는 말은 그 반대쪽인 여기 뭐가 쌓인다? 그렇지. 요쪽 요렇게 양공이 쌓일 거 아니야. 이 대전체가 있는 동안. 이해가 되죠?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딱 분리하면 요 두 개의 금속구를 서로 분리하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 이 금속구에는 양공이 남아있죠. 이 금속구에는 자유전자가 남아있지. 그러면 사실 이 금속구는 무슨 금속구가 돼 이제? 이 금속구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이 둘은 서로 인력이다 청력이다? 인력을 보이겠죠. 맞지? 그러면 사실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면은 양공은 어디에 모일 거다? 이 가까운 데 양공이 모이겠죠. 얘는 자유전자는 어디에? 가급적이면 이쪽 가까운데 자유전자가 모이겠지. 충분히 떨어져 있다면 얘네들이 아주 멀리 띄워놨다면 서로 인력이 잘 안 가야지만큼 충분히 멀리 띄워져 있다면 양공은 지네들끼리 좋아할까 싫어할까? 양공들끼리는 싫어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려져야 돼? 그렇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겠죠. 여기에 있는 자유전자도 그치. 서로 싫어할 테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지겠지. 이 두 가지 그림 차이 알겠죠? 여기는 어떨 때? 서로 가깝게 놓았을 때. 여기는 멀게 놓았을 때.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등 레벨에서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중등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사실은 가까울 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왜 그런지 알겠죠? 왜? 양공이랑 자유전자는 움직여 다닐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리고 여기서 봐봐. 아까 방금 말한 걸 설명하냐. 여기서 만약에 전자가 70개 옮겨갔다면 여기엔 이제 양공이 몇 개 생겨야 돼? 그쵸. 여기 70개 생기죠. 여기는 자유전자가 몇 개 생겨야 돼? 자, 70개 생겨야 되는 거지. 합치면 몇 개? 에이, 빵개. 얘랑 같은 부호야, 반대 부호야? 반대 부호잖아. 합치면 몇 개? 빵개. 자, 그럼 이런 문제를 내볼게요. 요쪽의 금속구에는 양공이 80개 있습니다. 요쪽 금속구에는 같은 구예요. 같은 크기야. 자유전자가 180개 있어요. 요 둘을 선생님이 전선으로 연결했다가 잠깐 시간을 준 뒤에 끊었어. 그러면 얘랑은 어떻게 바뀌게?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몇 개씩? 땡. 얘는 양공이 80개고 얘는 전자가 180개잖아. 전자 80개가 양공 80개는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양공 있는 데가 전자가 80개 되고 원래 전자 있는 데가 전자 100개가 아니죠. 봐봐. 지금 얘는 한글로 써줘야 너희들이 이해가 좀 더 편할 것 같아. 얘는 지금 전자가 80개가 부족해요. 얘는 전자가 몇 개 남아? 180개 남는다고. 그럼 합쳐서 몇 개 남죠, 지금? 이 둘을 합치면?
그치? 전자가 100개가 남아있죠. 그럼 이 전자 100개가 이제 어떻게 된다? 그쵸? 이 전자 100개가 한쪽에 쏠려 있는 게 아니지. 지네들끼리 어떻게 되려고 하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니까 양쪽으로 흩어질 거 아니야. 연결돼 있는 동안. 그럼 어떻게? 둘 다 여기도 전자 50개가 남는 거죠. 이 개념 알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전하량 보존이에요. 왜? 자유전자나 양공은 지네들 둘이 합쳐져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없던 게 생기거나 있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여기서 전자가 하나 반대쪽으로 도망가면 이쪽에 양공이 반대쪽으로 튕겨나는 거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양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니까 채워넣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양공과 전자 합치면 0인 거예요. 알겠지? 알겠죠? 요거 정리. 자, 마지막 내용. 검전기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거 구조가 되게 간단해서 개인이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만든 것들이 별로 그렇게 썩 잘 되진 않더라고요. 선생님도 옛날에 학생들 지도하면서 몇 번 이제 해봤는데 같이 그냥 검전기 파는 거 사서 쓰는 게 나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위에 금속판이 있고요. 금속판에서 아래쪽으로 금속 막대가 내려오고 금속 막대 끝에 2장 혹은 3장의 금속 박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통 박이라고 하면 100분의 1mm 이하의 두께를 가지는 아주 얇은 금속판을 말해요. 여러분들 요즘은 뭐 사실 거진 안 사는데 껌 있죠, 껌. 껌 보면 이렇게 종이에 쌓여져 있잖아. 알죠? 그 껌 종이에 보면은 뭐가 붙어 있어요? 은박이 붙어 있지. 그래서 우리는 그 껌 종이에 붙어 있는 그 은박을 은박지라 그러잖아. 그 껌 종이 그 은색 부분의 두께, 그게 은박이에요. 얼마나, 그거 떼본 적 있어, 혹시? 껌 종이에 붙어 있는 그 은색, 금속 부분하고 종이하고 이렇게 싹 벗겨진대. 안 해봤어? 그 두 개 분리되거든요? 엄청 얇아요. 그게 박이에요. 보통 100분의 1mm 이하. 그만큼 얇기 때문에 요 금속박은 이게 팔랑팔랑거려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가 있다? 유리병하고 여기에 고무마개가 있는데, 즉 결국 여기 고무마개나 유리병은 정전기 유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는 부분은 이 금속 부분, 요 금속 부분에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고요. 특히 금속 막대는 뭐다? 이 전자의 이동 통로가 됩니다. 금속 막대가 뭐가 된다고? 전자의 이동 통로가 되고, 금속판은 대전체와 접근 혹은 접촉이 일어나는 장소가 될 것이고, 금속박은 어떻게 된다? 대전이 되면, 자, 여기서 항상 등지. 2장 혹은 3장의 금속박은 항상 같은 극으로 대전되겠죠.
왜? 전자가 내려오면 마이너스로 대전되겠지? 전자가 전자가 올라가면 양공이 남을 거니까 플러스로 대전될 거 아니야. 대전되면 항상 같은 극이 되니까 청력이 되면 그 사이가 벌어지게 되겠죠. 요런 구조를 가지는 게 검정기인데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다 그리면 언제 문제 풀어요. 그죠? 그지? 맞잖아. 매번 이거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그리면 언제 문제 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간단하게 요걸 오므라든 상태. 두 장의 금속박이 붙어 있다. 그죠? 요렇게 그리면 벌어진 상태. 알겠어요? 이건 오므라든 상태, 이건 벌어진 상태. 됐지? 자, 그럼 이런 검정기는 결국 정전기 유도에 의한 현상이잖아. 맞죠? 검정기란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정전기 관련 각종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 도구를 우리는 검정기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 대전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다? 지금 여기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가 대전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어떻게? 잘 봐봐. 원래 오므라 들어있는 검정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접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전자가 올라온다, 내려간다? 항상 움직이는 건 전자만 움직인다. 그죠? 그래서 전자가 올라와요. 전자가 올라오면 금속판에 이렇게 자유전자가 모이겠지? 그럼 금속박에는 뭐가 생겨요? 금속박에는 뭐가 생겼다? 그치. 양공이 생겼으니까 둘 다 플러스 전화가 돼서 벌어지겠죠.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오므라 들어있는 검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시킨다. 이젠 어떻게 된다? 전자는? 그렇죠. 이제는 전자가 내려올 거 아니야. 전자가 내려온다는 말은 두 장의 금속박은 자유전자들이 쌓여서 둘 다 마이너스니까 청력이 돼서 벌어질 것이고 금속판에 뭐가 생긴다? 그쵸. 양공이 여기 생기겠죠. 이해가 돼요? 하지만 전극을 띠지 않은 녀석이 접근한다고 전자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때는 전자 이동이 없기 때문에 오므라들어 있죠. 이것을 통해서 뭐 대전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지?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대전체의
상대적인 세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같은 거리의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같은 거리. 금속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똑같이 갖다 댔어야 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중요하지 않은데 요 사이 거리가 동일해야 돼. 조금 벌어졌잖아. 얘는 많이 벌어졌죠. 그지? 얘가 많이 벌어지려면 많이 대전돼야 돼. 금속박이. 조금만 벌어지려면 조금만 대전돼도 돼.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벌어진 각도를 비교할 땐 중요한 거 아니죠. 대신에 봐봐. 양공 하나의 전하량이나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나 크기는 같잖아. 극성만 다르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약한 대전체, 얘는 강한 대전체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전화 안 뛰면 이렇게 될 거니까. 알겠어요? 여기까지 일단 필기. 세 번째는 그림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검정기로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다? 대전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뭐다? 대전체가 강한지 약한지 비교할 수 있다죠. 여기서 둘 다 비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자가 몇 개 움직였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이거 전자 몇 개 움직였어?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지 전자가 실제로 얼마나 움직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안 보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전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내가 왜 이거 거리를 맞추라 그랬을까? 얘가 약해도 얘가 더 가까이 붙고 얘가 강한데 얘가 멀리 띄워놓으면 똑같이 벌어질 수 있거든. 그지? 전기력에 아까 거리 있었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검정기로 할 수 있는 세 번째 마지막 실험은 지금 여기 대전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볼 수 있어요. 검정기 벌어지는 걸 바탕으로 대전체가 플러스 극인지 마이너스 극인지도 볼 수 있습니다. 단 준비물이 필요해. 준비물이 뭐냐? 특정한 극성을 띠도록 검정기를 미리 대전시켜 놔야 돼요. 즉 플러스 검정기나 마이너스 검정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까요? 준비물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실험해야 되니까. 상상 속의 실험이지만 그죠? 자, 첫 번째. 접촉시키기. 이건 뭐냐면 간단해요. 중성인 검정기가 있죠, 지금. 이 중성인 검정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접촉시키거나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촉시키는 겁니다. 대전체를 진짜 검정기 금속판에다 갖다 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봐봐. 플러스 검정기라는 거는, 플러스 대전체라는 건 양공이 되게 많은 거지.
얘는 지금 딱 중성인데 여긴 양궁이 되게 많잖아. 그럼 어떻게 돼? 검정기의 금속판에서 전자가 대전체로 옮겨 타야 돼요. 아까 평균 맞췄잖아요. 그지? 전하량 보존 법칙에서. 그것처럼 전자가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전자가 쑥 들어오겠죠. 붙이는 동안. 얼마나 움직일지 모르지만 여기는 전자가 빠져나가고 여기는 전자가 쑥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고 대전체를 떼내면 둘 다 벌어집니다. 근데 벌어진 이유가 다르죠. 첫 번째 얘는 여기서 전자가 빠져나갔지. 즉 검정기 전체적으로 전자가 남는다 부족하다? 전자가 부족하죠. 전체적으로 전자가 부족하다는 말은 전체적으로 뭐가 남아있다? 양곡만 남아있는. 즉 무슨 플러스 검정기가 돼버린 거야. 그지? 얘는 왜 벌어진다? 전자가 옮겨 탔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뭐가 많이 남아있다? 전자가 많이 남아있는 무슨 검정기가 됐다? 마이너스 검정기가 됐죠. 자, 접촉시키니 어떻게 되었다? 검정기와 같은 극으로 대전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지? 자, 두 번째 거 좀 더 복잡합니다. 자, 접지시키기. 원래 접지라는 거는 그 전자제품이나 이런 제품들의 한쪽 끝에 접지선이라는 선이 나오는데 이 선을 땅과 연결된 금속장치에 붙이는 걸 접지라 그래요. 즉 남는 전기를 어디로 보내버린다? 땅으로 흘려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영어로는 earth라 그럽니다. E-A-R-T-H, earth. 근데 중등 과학에서는 이게 땅지자가 아니라 손가락지자예요. 뭐 한다? 자, 검정기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접근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벌어지지. 벌어질 거 아니야. 어떻게? 밑에는 양공이 생길 거고 위엔 전자가 생겨서 벌어지겠죠. 그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는 거야. 금속판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부터 설명 잘 들어. 여기 이 전자들은 얘랑 인력 관계에 놓여져 있죠. 맞지? 이 대전체의 인력 때문에 여기 몰려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을 타고 손가락에 있는 전자가 금속박으로 내려가서 양공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대는 순간 오므라들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지? 이 상태에서
원래 고등과정 가면 순서를 설명해 줍니다. 고등과정 심화 단계에 가면. 중간 단계는 안 나오거든. 심화 단계 가면 설명하는데 손가락을 먼저 떼고 대전체를 치우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중등은 어떻게? 같이 치운다고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정확한 순서는 뭐부터 떼야 된다? 손가락부터 떼야 돼요. 왜냐하면 대전체부터 치우잖아. 그럼 여기 지금 오므라 붙어 있고 여기에 전자가 남아 있었죠. 이 전자도 손가락 타고 도망가 버려요, 다시. 그럼 다 중성이 돼 버려. 왜? 사람의 몸은, 여기서 말하는 땅은 혹은 사람의 몸은 엄청 큰 영이에요. 이 개념이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야. 무지 큰 영이에요. 열량 계산을 이해하면 좀 편한데 이런 거야. 봐봐.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죠. 북극해 바닷물 1톤을 들고 와서, 바닷물 1톤, 북극해, 졸라 추운 바닷물 졸라 많지? 거기에 정수기 뜨거운 물 한 컵 딱 부으면 어때요? 미지근해져? 그냥 찬물이죠. 막 펄펄 끓는 용암 1톤을 들고 와서 거기에 얼음물 한 컵 확 부으면 굳어지나? 닿기도 전에 증발하겠죠. 맞지? 엄청 큰 전기가 0인 거야. 그러면 얘랑 평균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검전기랑. 맞지? 그러니까 대전체를 먼저 치우면은 얘가 그냥 중성으로 돌아가 버려. 손가락 때문에 방전돼서. 근데 뭐부터 치운다? 손가락 떼고 얘를 치우면 여기에 잡혀있던 전자들만 남았잖아, 이제. 맞지? 그러면 골고루 얘네들은 흩어져서 뭐가 된다? 전자가 남아있는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는 거야. 여기에 전자가 많이 잡혀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 양공이 더 생기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 반대로 마이너스를 검정기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 원래 요 밑에 전자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야. 이 위에 뭐가 생겨요? 양공이 생겨 있겠죠. 그지? 이 상태에서 손가락 갖다 대면 이번 어떻게 돼? 네? 밑에 차 되셨습니까? 네네네, 니로 앞에. 5389. 5389 가서. 자, 계속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 손가락을 갖다 대면 이번엔 무슨 일이 일어난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항상 움직이는 거는 뭐다? 전자다. 그죠? 이번에는 전자들이 손가락 타고 도망가요. 도망가 버리면 얘네들 어떻게 돼? 위랑 똑같죠? 일단 오므라 들겠지. 도망갔으니까. 그 상태에서 뭐부터 치워야 돼? 뭐부터? 그치, 손가락부터. 손가락 치우고 대전체 치우면 뭐만 남아요? 양공만 남네?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 양공만 남은 플러스 대전체가 되겠죠. 얘는 전자만 남은 마이너스 대전체가 될 거 아니야. 자, 특징이 뭐다? 접지를 시켰더니 접근시킨 대전체와 같은 극 반대극? 그쵸. 반대극성으로 대전된다는 거지.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드디어 준비물이 다 된 거예요. 플러스 검정기 2개, 마이너스 검정기 2개. 오케이.
그럼 요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제. 봐봐. 양공이 있는 대전체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대는 거. 양공만 남은 검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시킨 거. 그리고 전자만 있는, 전자가 더 많은 대전체에 플러스를 접근시키고 자유전자가 있는 검전기에 마이너스를 접근시키고. 맞죠? 자, 근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요 두 검전기에 전자가 없나요? OX. 없어? 있죠. 전자가 부족한 만큼을 표시하고 있는 거야. 없진 않단 말이에요. 즉, 아직 움직이는 건 언제나 뭐다? 전자다. 전자 부족한 거예요. 그럼 여기 물어보자. 이 검전기엔 양전하가 없나? 있어요. 전자가 더 많을 뿐이에요. 이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안 나올 것 같이 진짜 나온다. 자, 이 상태에서 플러스 대전체잖아. 그러면 전자는 어디로 움직여야 돼요? 항상 움직이는 건 뭐라 그랬다? 전자랬잖아. 플러스 대전체니까 전자는 올라와야 되죠. 전자가 올라온다는 말은 밑에 양공이 더 생겨야 되지. 위에는 양공이 없어지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밑에 양공이 더 커졌으니까 더 벌어지겠네. 맞지?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으니까 전자는 올라가요, 내려와요? 그치? 전자가 내려오니까 얘네들이 없어지겠죠. 대신에 위에는 양공이 더 생기죠. 전자가 없어졌으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오므라들죠. 이해가 돼요? 얘네들은 쉽지? 어차피 움직이는 건 뭐다? 전자니까. 여기서는 플러스니까 전자가 올라와야 되죠? 전자가 올라오니까 얘네들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오므라들죠. 대신에 위에 전자가 더 생기겠지. 오케이? 이 경우는 전자가 내려가죠. 그럼 밑에 전자가 더 생길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더 강해지니까 더 벌어질 것이고 얘네들은 없어지겠죠. 내려갔으니까. 결론. 같은 극은 벌어지고 반대 극은 오므라들죠. 오케이? 자, 검전기로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대전체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전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두 번째. 대전체의 세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세 번째. 대전체의 극성을 판단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세기 시험 문제. 이건 100%입니다. 이거 그려라는 안 나와요. 서술형이면 낼 수는 있겠네. 근데 그려라까지는 안 나와. 하지만 검전기가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를 다 쓰시오는 반드시 나온다. 알겠지? 여기까지.